뭐 검사가 나가서 무슨 이렇게 출장 나가서 뭐 신문을 하고 그런 일은 다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중개 장치를 통한 이런 신문도 있다는 거,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다는 거는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얘기고요. 네, 2번은 이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 형법 57조에 있죠. 그래서 본형 산입이 대상이 되는 미결 구금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아,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면은, 그러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선고날 실형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 살면 되고, 이렇게 구속 기소를 받았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재판을 선고받는 그날까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중간에 보석을 나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보석을 못 나왔으면, 그러면 구속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재판을 선고할 때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럼 이 기간들이 전부 다 그 판결 3년을 때렸다. 그럼 3년에서 이미 지금 이 기간 동안은 이미 지금 깜빵 생활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 기간을 빼주는데, 그럼 그 기준점이 판결 선고 전날까지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2월 5일날 판결 선고를 했다. 그러면 그 판결 선고 전날까지인 2월 4일까지 최초 구속된 시점부터 그 판결 선고 전날까지 그 기간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 선고 당일은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제외한 일수는. 왜냐하면 판결 선고한 날은 그 선고일 당시에 그날 바로 이제 다시 교도소로 갈 거 아니에요. 구속기소 상태였으니까. 정식으로 이제 교도소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그날 판결 선고 당일은 어차피 그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 전날까지를 그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 구금일수로 포함하겠다. 여기서는 지금 중간에 보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보석으로 나오기 전에 이 시점까지만 네, 그 시점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 전 그 구금일수, 이거 미결 구금일수, 그거 미결 구금일수라는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지금 재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구금 상태로 계속 지금 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그 날짜들은 계산을 해주자. 그거 쓰는 거였습니다. 이제 5번 갈게요. 네, 마지막이죠.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참조 별첨 조문을 이렇게 한 장을 줬는데 뭐 문제 푸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경우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첨부로 주는 자료들 이렇게 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거나 딱히 뭐 참고할 게 없는 그런 것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 5번. 서울 동부지검 검사는 병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답니다. 자, 병정 분식집이에요. 딱 보면 떠오르는 판례가 있어야 되는데 공소를 제기했답니다. 하던 중에 이렇게 해서 했답니다. 자, 지금 2022년 8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7일까지의 대로 공소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2022년 8월 20일부터 여기 앞에 시작 일정을 똑같아요. 근데 2023년 8월 20일 여기 지금 뒷기간이 지금 여기보다 짧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약식 명령을 받았대요. 이거를 통해서 혹시 그러면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7일 거까지는 요거는 계산이 안 됐잖아. 요거는 그러면 그 범죄를 이거 인정받아서 추가로 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아니죠. 여기 2024년 1월 8일자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은 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 1월 8일을 기준으로 이 앞에 범죄들은 싸그리 다 포괄하여 하나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논점이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만약 논점 잡으면은 아예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약식 명령을 받거나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그 앞에 것들은 그 이전에 이 약식 명령을 받은 이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시점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포괄적으로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거를 포괄적 영업범위라고 하죠. 이런 거 식품위생법, 분식집 이런 거. 그래서 하나를 제가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재판부는 증거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병에 대한 유죄 증거와 배제한다 이럴 때 이런 거 다 그냥 옵션이죠. 병에 대해서 아무리 유죄 증거가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래? 판결하면 안 되죠. 면소해야죠. 326조 1호 면소. 이미 공소가 끝난 사안이에요. 다시 처벌할 수 없어요. 약식 명령 받았어요. 이미 처벌했기 때문에
약식 명령 기준점 앞으로 전부 다 싸그리 2023년 8월 20일까지든 10월까지든 12월까지든 지금 2024년에 이게 났기 때문에 이 이전의 모든 2023년도 사실들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면 이거 다 면소에 면소. 면소입니다, 결론이. 이런 거는 결론을 확실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다른 길로 가면은, 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나? 네, 하여튼. 그러겠죠. 검사는 이렇게 해서 범행 일시를 2024년 1월 9일부터 바꿨답니다. 왜 이렇게 1월 9일로 바꿨는지 아시죠? 1월 8일자로 약식 명령이 났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앞에가 싸그리 저기가 되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해도 면소 판결이 나기 때문에 요 1월 9일 요 약식 명령 날짜의 다음 날짜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또 이 영업을 뭘 잘못했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영업 행위를 했대요. 영업 신고를 당연히 해야죠. 세금 내고 장사해야죠. 근데 이제 그 영업 신고를 안 한 게 2024년도에도 이어졌나 봐요. 그러면 약식 명령이 발령된 이 시점 앞으로는 안 되고 이 뒤로는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요.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법원은 이렇게 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네, 벌금을 때렸답니다. 그럼 법원 판단이 괜찮나요? 안 괜찮죠. 일단 여기 지금 법원 판단이 당부가 안 괜찮은데 지금 여 뒤에 보면은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는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이 단서를 왜 줬냐면 만약에 이 단서가 없다고 치면은 수험생들이 전부 자백했어? 아니 지금 자백만으로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때린 거야? 이거 308조, 310조 그 자백 유일한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 증거를 하지 못한다. 그거 위반 그거에 대한 논점을 쓸까봐 이렇게 단서를 준 거예요. 야 보강 증거는 있어.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마. 그거에 대한 논점 아니야 이 문제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판례가 있는데 이것도 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 아까 2024년 1월 8일 이 뒤로는 된다며 이날이 기준이라며 그 날짜 기준점은 맞는데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게 안 되고요. 이거는 새로 공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게 포괄적인 영업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분식집하고 이런 것들을 이 지금 죄가 이 영업 신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이걸 이 기간들에 걸쳐서 이걸 포괄 일죄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영업범의 그 적이라고 해서 포괄적 영업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그 뒤가 죄가 완전히 분단된답니다. 그래서 뒤의 죄들은 이 앞의 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범죄가 돼서 이거는 새로이 공소를 제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를 앞에 거를 2023년도로 했다가 이렇게 약식 명령 났어? 그러면 요 뒷날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소장 변경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공소를 제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내용 적어주면 됩니다. 판례 간단하게 볼게요. 포괄일제 약식명령 사안이었고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친다. 확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실 기준으로 그 기준점으로 그 앞에는 다 포괄일자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거는 확정 판결이 인해되기 때문에 326조 1호 면소 판결한다. 자, 그렇게 해서 검사가 이제 날짜를 옮겨가지고 약식명령 뒷날짜로 옮겨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런 포괄적 영업범 사안에서는 2017년도 판례 사안입니다. 이런 포괄적 영업범에서는 이게 별개의 범죄가 된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가 별개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없고요.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일제는 영업범인 경우에 우리 포괄일제 많이 공부하죠. 포괄일제 많이 들어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영업범 사안 이런 신고를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단속 위반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 공소된 사실과 아예 동의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래요. 그 약식 명령을 받은 그 앞과 그 뒤가 그래서 새로 공소를 제기해라.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판례를 모르면 좀 이렇게 이 결론에 완벽하게 이르는데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소장 변경이나 공소를 추구하거나 이런 게 아예 안 된다 이겁니다. 완전히 분단되기 때문에 새로 공소 제기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판결한 게 위법하다 이거죠. 잘못됐다 이겁니다. 검사는 새로 공소를 제기했어야 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나름 여러 가지 논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잘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